소비조합 폐산 이후 조합원들의 부서 재배치 과정과 외부 업체 선정 과정을 알아봅니다. 학생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논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새로운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새롭게 들어온 학생회 간 복지시설, 변화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공존합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 주시연입니다. 오늘은 소비조합 소식으로 열겠습니다. 소비조합 해산 이후 직원들의 부서 재배치와 외부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소비조합 논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보도에 정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학기를 끝으로 우리 대학 소비조합이 해산되면서 몇몇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소비조합 해산 이후 소비조합 직원들의 향후 거처 결정과 소비조합의 자리를 대신할 외부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대표적인 주제였습니다. 학교 측은 소비조합 해산 당시 소비조합 직원들에게 충분한 직무 교육과 부서 재배치를 약속했습니다. 대학 회계직 전환 그리고 인사 발령 자연스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생님들의 근로 형태가 어떻든 또 이제 어떤 일을 해오셨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변함없이 우리 같은 구성원이라는 마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조합 직원들 중 정년퇴직하신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 회계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대학 회계직 전환 직원의 조직생활 적응 지원 및 기본 업무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5일 동안 총 15시간 이루어졌습니다. 9월부터는 1대1 전담 멘토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직무 교육은 그때 일주일 해서 받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멘토링 부분을 다시 해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외부 업체의 선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공고문에서 입찰 참가 자격과 낙찰자 선정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낙찰된 업체는 컬처푸드 시스템으로 최고 가격인 5,100만 원을 입찰한 업체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질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업체 선정 조건에 있어 일반 조건뿐만 아니라 특수 조건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 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특수 조건은 운영 관리 및 보건 위생의 부분에서 학생 복지를 위한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적당한 업체가 과연 우리 질을 담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외부 업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이전 학식보다 질이 좋아져 식사 시간이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외부 업체 입점에 따라 올라간 가격에 대한 우려의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인력 관리부터 업체 선정 및 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변화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 겪는 진통이 완전히 가라앉고 학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이 떠오를 날을 기다립니다. 뉴스라인 정하영입니다. 3년의 침묵을 깨고 개회되었던 지난 학생총회는 우연이었을까요? 이번 학생총회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들의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예정되어 있던 학생총회가 정족수까지 197명을 남기고 무산되었습니다. 2023년 3학년도 하반기 학생총회는 최종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학기 학생총회에서 휴식 없이 긴 시간 동안 오간 논의로 인해 학우들이 피로감을 느낀 것과 거듭된 논의의 흐름을 많은 학우들이 놓친 것이 학생총회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아우름의 임기 중 3번째로 논의되었어야 할 핵심 의제는 2가지였습니다. 각종 단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한 총학생회 측 개정안 의결과 11월 예정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대해 학생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미흡함이 지적되었던 감사는 보완했는지, 약속했던 문화 행사는 기획되었는지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학생총회는 무산되었지만 참석한 학우들은 총장 선거 방식과 반영 비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학생의 간선제 자체는 직선제로 바꾼다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개정하는 절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고 그거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게 이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장은 선거 반영 비율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21일 진행된 마지막 회의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9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 회칙 개정안 의결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학기 각 기관별 예산 집행에서 몇몇 문제점을 찾아내 정정하였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문화행사의 경우 지난 21일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 총투표로 상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학보기 삭제 및 사도교육원 자치회 관련 조항 신설, 총학생회장단 담임제 규정 신설입니다. 오는 26일 치러질 총투표는 청남 포털을 통해 학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생총회 무사는 지난번 학생총회의 거울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학우들은 학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라인 이승현입니다. 우리 대학이 변화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다정관을 비롯한 새 건물들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보도의 최유리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이 캠퍼스 곳곳에 공사를 마치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학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BT의 신축 생활관인 다정관과 학생회관, 교양학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한 다정관이 완공되었고 현재는 의무 입사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숙사보다 더욱 깔끔해진 시설로 입사생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로의 첫 입사였던 만큼 실제 생활 도중 인터넷이 지연되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사도교육원은 입사생으로부터 다정관 시설 관련 건의를 받아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여러 경우들을 다 수합을 해서 사도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사와 만나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회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0가지 남짓한 선택 메뉴로 구성된 식당과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모델링을 완료한 교양학과는 전자칠판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학습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호영관으로 이전되었던 여러 시설들이 돌아오면서 내부는 1대학 학생회실, 심화방, 임용고시 준비실과 강의실이 자리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응용과학과는 오는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각 층의 모든 에어컨을 교체하였고 소방시설 수리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피해 문제가 우려됩니다. 새 건물들과 함께 새 학기를 맞은 우리 대학, 학내 구성원들의 생활 만족도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발판 삼아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뉴스라인 최유리입니다. 새 단장한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학우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학우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의 주수영 기자입니다. 학생회관에 새로운 복지시설이 입점했습니다. 소비조합이 운영하던 시설은 학생식당, CU 편의점, 그리고 브리드 카페로 대체되었습니다. 학생회관 식당에서는 5,000원의 백반 단체 급식과 21가지의 선택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과 석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선택 메뉴와 셀프 코너 등이 학우들의 식당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급식을 받고 반납하는 동선이 불편하고 계란 후라이 버너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선택 메뉴 주문 후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불만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 안내나 어플을 이용한 수령 안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식당 옆에는 아메리카노를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브리드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일부 메뉴는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항세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CU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구류의 가짓수가 줄었고 우리 대학 기념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기존 시설이었던 문화설인가 우체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학생회관, 청남인의 기대에 부응한 바도 있었으나 미흡한 점도 존재했습니다. 개선 과정을 통해 모두가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학생회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뉴스라인 주시은이었습니다. 우리 대학 곳곳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박물관은 대학 문화자원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제11회 김재성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질서에 관한 어법, 심연이었습니다. 김재성 작가는 핀들의 배열에 의미를 부여해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2일까지 교육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강연을 통한 박학다식함의 도전을 주제로 도서관 문화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손정주, 김기은 교수의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2월 8일까지 학생 열량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가을을 풍성하게 해줄 가지각색의 문화예술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높은 하늘만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교양교육센터에서 교양교육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시작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교양교과목 로드맵 및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교양교과목 로드맵 및 인증제, 특정 영역이나 역량을 중심으로 13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양교과목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란 분야별 집중 수강을 통해 특정 역량을 강화했음을 인증하는 미니 학위입니다. 이에 따라 무작정 교양을 듣기보다는 여러 교양 과목을 찾아보고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 교양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가 시작됩니다. 교양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는 우리 학교의 교양 강의 다양화 및 학부생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작년 처음 신설된 대회입니다. 올해는 인생 교양 소개와 교양 공모전 두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인생 교양 소개는 10월 중에, 교양 공모전은 11월 중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양교육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양 교육을 통해 청남인으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 속에 널